2024년 기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자산이 약 15조 8,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넘길 때가 많죠. 그런데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마음이 어떨까요? 직접 자랑하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심지어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친구는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지기도 하죠. 우리는 왜 멀리 있는 사람의 성공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삶과 더 쉽게 비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심코 말한 한마디의 자랑이 상대방에게 질투와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고 나아가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적 있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더 성숙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첫 번째, 돈 자랑. 여러분, 자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무심코 한 어떤 자랑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60대 초반 김 씨는 퇴직 후 자녀들 모두 성공적으로 독립시키고 서울 근교에 근사한 전원주택을 마련하여 행복한 노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무심코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요즘은 차도 새로 바꾸고 집도 크게 지었더니 살맛이 나네. 은퇴 후에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퇴직금이 꽤 되더라고. 그의 말에 사람들은 처음엔 정말 잘 됐네 라며 축하해 주는 듯 했지만 이후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한 지인은 김 씨, 내가 괜찮은 투자처를 아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딱 좋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퇴직금을 더 불려야지. 원금도 보장되고 이건 절대 손해 안 봐. 라며 권유했고 김 씨는 고민 끝에 거금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날려버렸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었고 김 씨는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동창 모임에서도 김 씨의 자랑이 뒷말을 낳으며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김 씨는 왜 이렇게 자랑질을 해? 이렇게 몇몇 친구들의 불편한 반응 속에서 김 씨는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성이 자신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글이 범죄자들에게 노출되면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여성은 재산을 모두 잃은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돈 자랑은 단순히 인간관계 문제를 넘어 때로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돈 자랑이나 재산 자랑이 미치는 영향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폴 피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과 같은 실질적인 자랑은 듣는 사람의 행복도를 20% 이상 감소시키며 시기와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인지 우스갯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열심히 번 돈을 자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한 후에 회비만 내고 가는 대신 크게 한턱 쏘며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자랑이 부담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순간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없는 척하며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여유와 품격은 과시가 아닌 겸손과 나눔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두 번째, 자식 자랑.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 자랑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부모나 조부모로서 자녀와 손주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자칫 잘못하면 관계를 망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한 친목 모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이 씨는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식과 손주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이번에 의사 됐어. 벌써 연봉이 억대라니까. 그리고 우리 손주가 이번에 영재 유치원에 들어갔다지 뭐야.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선생님이 얘는 정말 특별하다고 칭찬하더라니까. 이 씨의 자랑이 시작되면 모임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대단하네, 정말 좋겠네 라며 호응을 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굳어지곤 했죠.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강 씨는 집에 돌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취업 준비가 길어지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손주는 학습 발달이 느려 유치원에서도 걱정을 듣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 씨의 자랑은 강 씨의 상처를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가봤자 내 자식 얘기하긴 부끄럽고 남의 자식 잘난 소리나 들어야 하니 마음만 더 힘들더라고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성취나 행복을 본능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일수록 자신과 더 유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며 이는 관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잘했는데 자랑 좀 하면 어때요? 귀엽게 봐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듣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자랑이 질투와 자괴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자랑의 부작용은 단지 감정적인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랑은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임의 한 친구는 말합니다. 솔직히 이 씨가 자식, 손주 자랑만 안 했어도 우리가 더 자주 보지 않았을까 싶어. 결국 자랑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와 손주를 위하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고 싶다면 자랑보다는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자녀와 손주의 성취는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꽃이 꿀을 품고 있으면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벌들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진정한 가치는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자식, 손주 자랑이 아닌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드는 지혜 아닐까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세 번째, 건강 자랑.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크게 특별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 약 한 번 안 먹고 혈압도 정상이야. 처음엔 부럽게 들릴지 몰라도 이런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70대인 박 씨는 늘 모임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루 10km씩 걸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니까. 약도 필요 없고 건강검진도 늘 깨끗해. 처음에는 다들 대단하다고 맞장구를 쳤지만 모임에 자주 나오는 한 친구 김 씨는 속으로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심각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단순히 자신의 건강에 자부심을 느껴 한 말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그 말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김 씨는 마음이 불편해졌고 점점 모임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말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듣는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라라고 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자랑 대신 겸손하고 배려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요즘 산책을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이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경험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강에 좋은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라는 말은 상대방과 공감을 나누고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자랑으로 사용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의 경험과 방법을 겸손하게 공유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내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네 번째, 라떼는 자랑.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앉기만 하면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며 끝도 없이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랬습니다. 한 모임에서 만난 이분은 처음에는 참 이야깃거리가 많은 분이라 생각했죠. 내가 젊었을 땐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해외 출장을 밥 먹듯이 다녔지. 내가 추진했던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1년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했지. 그 시절에는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어. 하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과거 자랑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잘 나가셨다면서 커피 한 잔은 왜 안 사세요? 과거 자랑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모습과의 괴리가 커지고 자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 중에는 자랑만 늘어놓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과거 자랑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할 허시필드 박사는 과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를 반복적으로 자랑하거나 회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오는 불만족을 잠시 잊기 위해 과거라는 도피처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현재를 말하고 소인은 과거를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성취를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업적은 추억 속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그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혹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경험담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해봤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랑은 적을 만들지만 공감은 마음을 이어줍니다. 이제는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현재를 함께 나누는 대화를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고 나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5번째, 지식과 경험 자랑.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부러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태도는 대화를 일방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의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이 현재에는 쓸모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대의 이 씨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모임에서 자신의 성공담과 지식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다른 방식은 통하지 않아. 다른 방법은 시간 낭비야.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그런데 그의 말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씨의 경험담은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젊은 세대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자 이 씨가 끼어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그런 건 절대 성공 못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났고 이 씨는 스스로 지혜를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꺾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지식은 가치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성공했던 방법이 오늘날의 환경에서도 똑같이 통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경시하거나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려는 태도는 내가 가진 것을 과장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겸손한 자세로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대화 속에서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자랑 대신 질문으로 접근해 보세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이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의 경험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유연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줄이고 대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경청과 공감 속에서 빛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곤 하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돈, 자식, 과거, 건강,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랑은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겠죠. 그런 사람과는 적당히 자랑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기쁨과 성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친구를 만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죠. 톨스토이는 자랑은 자신의 삶을 빈 껍데기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랑이 주는 우월감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며 진정한 내적 평화와 행복은 나눔과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자랑은 나를 중심에 둔 행동입니다. 반면 나눔과 겸손은 타인을 중심에 둔 행동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자랑을 멈추고 대신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인간관계와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